안녕하세요. 왓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고등학교의 자소서 문항을 분석했었어요. 이번에는 대원외고 고등학교의 자소서 문항을 분석할 건데요. 대원외고 홈페이지에서 2021학년도 대원외국어 고등학교 신입생 입학 전형 요강 자료를 발췌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그 문항은 똑같아요. 여기서도 1500자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의 과정, 두 번째는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세 번째는 인성 영역. 자, 어떠세요? 하나고하고 뭐가 차이점이 있으세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고에서는 문항이 4문제였고요. 대원외고는 3문제예요. 이때 첫 번째 문항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문항하고요. 하나고의 두 번째, 세 번째 문항과 대원외고의 두 번째 문항이 서로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인성 영역을 본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점수가 옆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하나고를 가지 않더라도 외고, 대원외고 또 다른 외고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다른 학교에 입학 전형 그 자기소개서 문항을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놓칠 때가 있어요. 이때 자기도학습 과정이 20점, 또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이 10점, 인성 영역이 10점. 자, 총 4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이때 뭐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보이세요? 그렇죠. 자기주도 학습 과정이 가장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과 그리고 나머지 진로 영역이 10%씩, 10점씩, 10점씩 되는 거죠. 그럼 이거 100%로 환산을 시키면 학습 영역은 50%, 그리고 진로 계획이 25%, 인성 영역이 25%가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그 대원외고의 그 입학 전형 요강을 보시면 여기에 맞춰서 글자 수도 대충 정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고만 원서만 딱 봤을 때에는 1500자를 어떻게 구성하지? 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다른 학교의 자소서를 봤을 때 몇 퍼센트 또 몇 점인지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작성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원하지 않는 다른 학교의 자소서도 문항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내용이 어때요?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까? 자, 첫 번째, 자기주도학습 과정이 50%. 그 다음에 지원학계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나 앞으로 진로 계획이 25%가 되겠죠. 그리고 인성 영역에 대한 경험과 느낀 점이 25%입니다. 그래서 하나고에서 나와 있는 자소서의 문항들, 그리고 외고에서 나와 있는 자소서의 문항들, 이게 다른 영역의 학교라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퍼센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과정과 느낀 점에서는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공부한 과목은 있는지, 또 특별하게 자기만의 공부법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 특별히 내가 정말 3년 내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런 교과 있잖아요. 뭐 영어, 수학, 국어, 어떤 과목도 상관이 없어요. 꼭 외고라 그래서 그 영어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또 전략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원서를 쓸 때 영어 성적만 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것도 잘한다고 보여주면 좋을까요? 그렇죠. 다른 과목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재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특별하게 내가 나만의 공부법을 자랑하고 싶을 때에는 영어 과목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학을 내가 3년 동안 성적이 고르게 유지하고 있다. 아니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 이제 이랬을 때는 자기만의 공부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 저는 식쓰기가 꾸준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논리적으로 식을 쓸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라고 한다면 그 관련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했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이고 어떤 계획을 세웠고 그래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 그리고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느낀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성적이 꾸준히 오른다.
근데 원래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아니면 뭐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뭐 성적이 바닥을 쳤는데 갑자기 성적이 점점 내가 3학년까지 성적을 상승 곡선을 탔다. 이런 교과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는 과목이 하나 있다면 그 과목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도 쓰는 것도 소재로선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원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또 고등학교 활동 계획 및 졸업 후 진로 계획. 자, 여러분이 선발한다고 하면, 선발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어떤 학생들을 찾을 것 같으세요? 그렇죠. 내 학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또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찾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하면 나중에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을 찾으려고 할 거라는 걸 잊지 않아야죠. 자, 그러면 우리 학교의 건학이요. 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외고니까 뭐 세계인을 양성한다, 세계 인재를 양성한다,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찾아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학교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를 가보면 또 입학 설명회 자료에 가보면 대원외고에서 어떤 방향으로 인재를 발전시키려고 학교를 세웠다. 이제 이런 것들. 또 인재, 원하는 인재, 어떤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다. 아니면 융합 인재 양성이다. 세계인을 양성한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이것도 학교 홈페이지에 있죠. 자, 자신이 그 학교에 가야만 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옆집에 살아, 옆이어서? 집 옆이어서? 우리 동네에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적기가 어려워서 많은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어떻게? 뭐 대원외고에 내가 뭐 어느 동아리가 진짜 마음에 들어서 나는 거기에서 동아리 장이 돼서 어느 부분까지 뭐 크게 성장을 시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어떤 프로그램이 대원외고의 어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어서 그 학교를 꼭 가고 싶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학교 후에 자신의 학교생활 계획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동아리. 대원외고에 있는 동아리들 중에서 나의 적성과 진로, 꿈과 끼에 맞는 그런 동아리들을 골라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기분 좋은 상상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리고 지원하는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대부분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갈 때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그 학교만의 프로그램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것들을 살펴보시고 내가 거기에서 얼마나 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신의 진로와 연관된 학교 생활, 동아리, 또 신문반, 또 임원활동,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자신의 진로와 엮어서 쓸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건지, 또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결국에는 인생 비전을 물어보는 거죠. 내가 정말 이걸 성장했을 때, 뭐 꼭 늙어서까지가 아니라 내가 뭐 20대 중반이 됐을 때 또는 20대 초반이 됐을 때 내가 대원외고를 졸업한 다음에 어떤 인재로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인성 영역에 대한 경험과 느낀 점. 똑같아요. 하나고랑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선생님이 설명하다가 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니까 한번 말해 볼게요. 자, 봉사, 체험 활동을 포함한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 준수 등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 및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등을 적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 자신의 역할, 뭐 동아리 장이다. 그리고 내가 뭔가 높은 걸 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임원 경력 등의 경험을 떠올리는 거, 학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있었던 특별한 경험 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들을 어떻게 엮을 것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대원외국어 고등학교 자소서 문항 분석까지 했으니까 두 개 학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대원외고와 한화고 자소서 문항 분석을 다시 한번 볼게요. 대원외고는 문항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20점, 10점, 10점 그렇게 돼 있었고요. 아래쪽에 내용에 보시면 1, 2, 3번 항목의 내용을 반드시 순서대로 그래서 영역별로 잘라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미작성 항목의 경우 0점을 처리하겠다. 세 개 항목 전체를 띄어쓰기 제외해서 1,500자 이내로 작성하는데 글자 수는 점수 100점을 고려해서 대략 자기주도학습 과정을 절반 700자 정도,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을 400자, 인성 영역을 그 다음으로 그만큼 400자만큼 작성을 해라. 이제 이런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보이죠? 그렇죠. 하나고에서도 다른 말이 없지만 하나고에서도 1500자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대략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은 거죠. 그래서 점수 100점이 없다 하더라도 이 내용들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글자 수를 나누어 놓고 난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소개서 문항 분석을 해봤어요. 총 2개 학교를 가지고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자사고, 학교장 선발, 자사고, 문항, 그리고 외고 문항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다른 학교 문항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자기소개서, 소재 찾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왈쌤이었습니다.